국방부가 병사와 초급 간부, 전역 및 전역 예정 간부를 위한 신분 맞춤형 안내서 3종을 발간했습니다. 병사들의 원활한 군생활과 초급 간부의 군생활 조기 적응, 전역 간부의 사회 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예정입니다. 해병대 유교단과 연평부대가 FS 연습과 연계해 올해 첫 도서방어 종합훈련을 펼쳤습니다. 한미 해병대 장병들이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높이며 서북도서 절대사수 의지를 다졌습니다.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초대석 9번째 시간엔 함승희 서울시립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 우리 군의 군수 분야 재난 대응 체계와 안전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N 뉴스 시작합니다. 국방부가 국군 장병의 슬기로운 군대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병사와 초급 간부, 전역 간부 등 신분별 맞춤형 안내서 3종 세트를 발간했습니다. 장병 내일 준비 적금과 장기 간부 도약 적금, 전직 지원금 등 병사와 초급 간부, 전역 간부가 인생의 재정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제도를 담아 눈길을 끕니다. 김철환 기자입니다. 국방부가 병사들에게 꼭 필요한 복지 정보를 담은 병복지 길라잡이와 초급 간부들의 군생활 조기 적응을 돕기 위한 초급 간부 길라잡이, 전역 및 전역을 앞둔 간부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전역 간부 안내서 등 3가지 지침서를 펴냈습니다. 병복지 길라잡이는 군복무 필수 정보와 맞춤형 복지 혜택을 빠짐없이 담았습니다. 특히 나라사랑 카드 3기 신규 서비스와 장병 내일 준비 적금,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군인 공제외 저축제도 등 병사들이 의무복무 중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각종 문화, 스포츠 할인 혜택과 원격 강좌 수강대학 현황, 취업과 창업 지원, 부사관 지원 등 병복무 기간은 물론 미래까지 설계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초급 간부 길라잡이는 기본급과 수당 인상, 장기 간부 도약 적금 신설, 단기 복무 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 등 올해부터 시행되는 다양한 처우 개선을 수록했습니다. 또 초급 간부의 안정적 부대 적응에 도움이 되도록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 인권 지킴이 등 다양한 상담 창구 안내를 신규 편성했습니다. 전역 간부 안내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간부들이 전역을 앞두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절차를 종합했습니다. 전역 전후 필요한 행정 조치와 양식, 전직과 취업 지원 제도, 연금 관련 제도와 복지 혜택 등 전역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모든 사항을 꼼꼼하게 담은 것이 특징입니다. 병복지 길라잡이는 책자는 물론 이북, 나라사랑 포털의 AI 챗봇으로 접할 수 있으며 초급 간부 길라잡이와 전역 간부 안내서도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이북으로 볼 수 있습니다. KFN 뉴스 김철환입니다. 국방부가 최근 중동 상황 격화에 따른 유류 분야 에너지 절약 단계를 주의로 발령했습니다. 지난 18일 산업통상부가 자원안보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함에 따라 국방부도 주의 단계를 발령해 절약 대책을 이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방부는 불필요한 소집 회의를 최소화하고 훈련 규모는 축소 조정해 에너지 절약형 교육 훈련을 시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개인 차량은 5부제, 관용 차량은 10부제를 적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 등 생활 속 에너지 절약을 강조했습니다. 서북도서를 지키는 우리 해병대 유교단과 연평부대가 올해 처음으로 도서 방어 종합 훈련을 했습니다. FS 연습과 연계한 이번 훈련에선 한미 해병대가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했는데요. 해병대는 서북도서 절대사수의 의지를 더욱 굳건히 다졌습니다. 박인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적의 도발을 가정한 훈련. 해병대원들이 백령도 지역의 통신시설을 방어하는 작전을 펼칩니다. 적의 기습 공격에 대응하고 역습에 나섭니다. 대연평도에선 적의 침투에 맞서 박격포와 발칸포 사격을 합니다. 서북도서에 주둔하고 있는 해병대 유교단과 연평부대가 실시한 올해 첫 도서방어 종합훈련. 해병대원들은 중요 시설 방어부터 도서 방어 작전 전환, 적 기습 강점 대응, 그리고 역습까지 단계별 훈련을 했습니다. 유류고 화재 진압 훈련과 화생방 제독 훈련, 그리고 지대공 미사일 천마의 재장전 훈련도 진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테러 훈련과 살포식 지뢰 설치, 대량 전 사상자 처치 등의 훈련도 펼쳤습니다. 훈련은 자유의 방패 FS 연습과 연계됐습니다. 우리 해병대는 미 해병대 항공함포 연락중대와 함께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앞서 연합 의무 훈련을 한 미 8군 65 의무 여단 장병들은 이번 훈련에도 참가해 장기적 전투 부상자 처치법을 숙달하며 훈련 효과를 극대화했습니다. 이번 도서방어 종합훈련은 서북도서방의 최전선에서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점검 강화하는 실전적 훈련입니다. 우리 해병대는 서북도서 절대사수 정신을 토대로 전투 대비 태세를 더욱 굳건히 갖추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 경기 북부에서 대규모 기름 유출 상황을 가정한 방제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1공병여단은 오일 펜스 흡착 장비를 활용해 기름 확산을 차단하고 신속한 방제 절차를 점검했습니다. 차성효 기자입니다. 오염물질 유출 상황이 발생하자 녹색 장갑을 낀 장병들이 신속하게 오일 펜스를 설치합니다. 한 곳에 모인 오염물질을 흡착포를 뿌려 부지런히 닦아냅니다. 육군 1공병여단 진격대대가 지난 19일 경기도 파주시 일대에서 수질 오염 방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1공병여단 진격대대 장병들은 보유하고 있는 방제 장비를 활용해 방제 절차를 숙달하는 동시에 지자체, 유관기관과 협업해 추가적인 환경 피해를 방지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훈련은 유사시 적폭격으로 경기 북부에 있는 유류시설이 파괴돼 한강 유역으로 다량의 유류가 유출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습니다. 부대는 즉각 유관기관에 상황을 전파하고 방제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하천 지형을 고려해 오염물질 누출 경로를 파악한 후 유류 확산을 막는 작업을 전개했습니다. 차단막을 쳐 기름 확산을 막는 오일 펜스와 기름을 흡수해 제거하는 흡착 붐을 활용해 오염 방제선을 설치하고 남은 기름을 닦아내는 흡착포로 방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관군 합동 방제 훈련을 통해 환경 중대로서 임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좋은 기회가 되었고 앞으로 전 평시 환경 오염 사고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갖추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공병여단은 대규모 환경오염에 대한 통합 대응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민, 관, 군, 소방 통합 방제 작전을 지속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KFN 뉴스 차성유입니다. 육군 32사단이 통합방위 능력을 높이기 위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기존의 텐트를 활용한 통합 제염소 대신 도시지역 건물을 활용하는 등 여러 개선 사항을 적용했습니다. 안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과 소방이 여느 훈련에서처럼 공원에 모여 제독 작업에 한창입니다. 보통의 경우 공원에 마련된 텐트에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만 이번엔 건물 내부에서 이루어집니다. 후방 지역의 특색을 고려해 지자체장 중심의 핵과 WMD 피해 상황 발생 시 도시지역 건물을 활용한 통합지염소가 운영됐습니다. 기존 야외제염소는 방호 한계와 방사능 2차 피해 위험 등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대는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 도시지역 시설을 활용한 통합지염소의 실효성을 검증했습니다. 이에 맞춰 통합지염소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최신화했습니다. 부대는 이러한 훈련 결과를 바탕으로 핵 WMD 사후 관리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만약 핵이 투발되어 피해를 입는다면 저희 군을 비롯한 유관기관들이 협업하여 사후 관리를 진행함으로써 피해를 복구하게 됩니다. 반복된 훈련으로 더욱더 신속하고 안전하게 핵 WMD 사후 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기지 방호 훈련도 진행됐습니다. 32사단 충절부대는 공군 20전투 비행단과 합동 마일즈 훈련으로 기지 방호 태세를 높였습니다. 충절부대 기동중대 일부가 대항군 역할을 맡아 공군기지에 침투한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이에 맞서 공군 20전비 군사경찰대대는 육군 장병과 함께 대항군을 진압하기 위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전투기술 숙달과 육군과 공군부대의 실시간 협조 체계를 강화하는 절차식 훈련을 익혔습니다. 20전투 비행단과의 합동훈련을 통해 협력체계가 더욱 공고해졌고 기지방어 실효성 검증과 보안 소요도 명확히 도출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각 부대 간의 실시간 협조 체계를 확인하고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부대는 인접부대와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통합방위 작전 수행 능력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KFN 뉴스 안전입니다. 해군 1함대 사령부가 2026년 자유해방패 연습의 하나로 해양경찰 동해해양특수구조대와 함께 해군 해경 합동 해상구조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채원 기자입니다. 특수헬멧과 스쿠버 장비를 착용한 구조대원들이 선박이 침몰한 상황을 가정해 2인 1조로 탐색을 시작합니다. 지난 18일 강원 동해시 묵호항에서 해군 1함대와 해경이 진행한 합동 해상구조훈련 모습입니다. 이번 훈련은 해양 재난사고 발생 시 해상 탐색 구조 능력을 높이고 해난사고 대응 역량과 해군 해경 간 팀워크 향상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훈련엔 해군 1함대 5구조 작전중대 심해 잠수사와 해양경찰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동해해양특수구조대 2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훈련은 동해상에서 선박이 침몰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습니다. 해군 해경 구조대원들은 표면 공급 잠수 체계를 활용해 침몰 선박을 모사한 철제 구조물 내외부 형상과 위험물을 파악하고 가상 익수자 인체 모형을 탐색 구조하는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표면 공급 잠수 체계는 특수헬멧과 기체 공급 시스템을 통해 일반 스쿠버 장비보다 더 깊은 수심에서 구조 작업이 가능합니다. 구조대원들은 침몰 중인 선체를 인양하는 장비인 리프팅 백을 철제 구조물에 부착하고 익수자 인체 모형을 육상으로 인계함으로써 훈련을 마무리했습니다. 부대는 이번 훈련을 통해 군경 협조 체계를 확립하고 실전적인 구조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FN 뉴스 이채원입니다. 미일 정상이 만나 중동 정세를 비롯한 국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회담에선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거론된 가운데 일본의 대응 방향에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박준혁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에 4만 5천여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일본이 쓰는 석유의 90% 이상이 이 해협을 통과한다는 점도 함께 거론됐습니다. Look, I expect Japan to step up because, we have that kind of relationship, and we step up for Japan. We have 45,000 soldiers in Japan. We spend a lot of money on Japan. 다카이치 총리는 이란의 핵 개발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해선 비판하며 미국에 대한 외교적 지지 입장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군사 지원 방안에 대해선 언급을 아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중국과 프랑스, 일본, 영국, 그리고 우리 한국 등 약 7개 동맹국이 호르무즈 해협 안전 확보에 동참하길 바란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과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일본 등 7개국은 20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 성명에서도 군사자산 지원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그런 우리의 함선을 보낸다라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고 국제법적 측면에서의 명분을 확실히 갖고 있다 보기 힘든 그런 상황이고 또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공식적으로 이것을 행정부 차원에서 요청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파병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것을 쉽게 결정할 수는 없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미국이 동맹국들의 실질적 기여와 정치적 지지, 두 측면의 역할을 동시에 요구하는 가운데 각국의 대응 수위와 후속 조치가 중동 정세의 또 다른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KFN 뉴스 박준혁입니다. 국가보훈부가 전국 보훈병원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들을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한 보훈의료 솔루션을 추진합니다. 보훈부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전국 6개 보훈병원이 참여하는 보훈의료서비스 혁신 전담반을 구성하고 20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강윤진 보훈부 차관은 보훈의료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신속하게 개선해 국가유공자분들께서 더 나은 진료와 의료 서비스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대형 산불과 지하 인프라 사고 등 복합재난 위험이 커지면서
군수 분야에서도 재난 대응 역량과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군수분과위원 함승희 서울시립대학교 방재공학과 교수와 함께 군수 분야 재난 대응 체계와 안전 역량 강화 방안을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먼저 군수분과에서 논의 중인 핵심 사항은 무엇이고 또 재난 환경 속에서 우리 군수 체계의 가장 취약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네, 우선적으로 최근에 각 모든 분야에서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AI인 만큼 군수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능형 스마트 군수 관리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데 핵심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전 과정의 가시성을 높이는 군 자원 관리 효율화 방안이라든가, 그다음에 장병 체감형 군수 서비스 개편이라든가,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인 이제 전시 작전 지원 능력의 안정화 방안, 이런 과제들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이제 재난 회복력의 관점에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빨리 그 피해를 복구하고 정상 상태로 환원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검토를 하게 되면 취약한 상황들은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군은 이 탄약고나 또 유류 저장 시설 같은 고위험 인프라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군 시설 안전관리 체계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가장 이제 우려되는 지점은 군이 워낙 이제 광역적인 범위의 이런 탄약고라든지 고위험 장소들을 보유하고 계시고, 그것이 그러한 시설 인프라가 갖추어진 게 굉장히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이제 현대화되지 않은, 최신화되지 않은 시설물들도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인력 체계를 잘 가동을 해가지고 그래도 안전관리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조성이 되어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제 장병 수도 계속 감소하고 있고, 이런 지능화 첨단화 에 따라서 사실상 아날로그적 관리가 조금 어려워지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노후화된 또는 고위험도 시설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성능 중심의 어떤 진단 체계를 마련을 하고, 우리가 정말 화재 안전 성능이라든가 재난에 대비해서 취약한 부분이 없는지를 검토하는 체계가, 그러한 지표를 만들어서 좀 검토하는 체계가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렇게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한 어떤 무기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이런 기존에 경험하지 못한 신종 위험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이러한 것들을 검토하는 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군의 이제 군수 분야는 전시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군수 체계,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과 어떻게 연계를 해야 더 효율적인 통합 대응이 가능할까요? 우선적으로 군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보안이라던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평시에 민간의 재난 대응 시스템, 국가 재난 정보 관리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체계랑 바로 즉시적으로 연동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어떤 자원이라든가 특수한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재난 현장에 활용되었을 때 굉장히 유효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군에서 이제 장병이라든가 인력 동원도 굉장히 쉬운 구조로 군은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체계를 정말 우리가 극복하기 어려운 국가적 재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동원할 것인가, 그리고 반응 속도를 어떻게 올려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지금은 이제 어떤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지자체라든가 각 군이 이제 소속한 부대에서 이제 자발적으로 먼저 요청을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공문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이제 그런 지원 요청이 이루어지고 그걸 수용해 가지고 대응을 해주시는 구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체계화 시켜 가지고 거의 반자동의 상태로 돌아가게 한다 그러면 훨씬 더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군수분과위원 함승희 서울시립대학교 방재공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손성락 공군참모총장은 20일 오산 공군기지에서 케빈 슈나이더 미 태평양 공군사령관과 만나 양자대담을 실시했습니다. 양국 지휘관은 이번 대담을 통해 확고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고 공군 간 군사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육군 2군수지원여단은 20일 실효성 있는 군수품 개선 방안 발굴을 목표로 3D 프린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했습니다. 최우수작에는 2군단 지휘통신참모처 최건중 상사가 제안한 전투원용 무전기 전지덮개 고정대와 고정핀 제작이 선정됐습니다. 최 상사는 전지덮개를 고정하는 부품이 파손될 경우 운용 중 분리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를 출품해 심사단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해군 2함대 사령부 함대 주임원사단은 20일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에 위치한 평택 서부 노인복지관을 찾아 따뜻한 한 끼 나눔을 위한 배식 봉사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와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이웃과의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아침 공기는 다소 차갑습니다. 출근길에는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예보입니다. 내일도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으며 오전에는 내륙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도, 청주는 영하 4도로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15도, 대구는 18도가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당분간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륙 일부 지역에는 안개가 낄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일요일 이후 남쪽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제주를 포함한 남해상을 중심으로 강수가 예상됩니다. 기상예보 잘 확인하시어 행복하고 안전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